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곧 2년이 된다.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남편의 다정하고 성실한 성격에 나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남편과 나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야근도 많고 항상 바빠서 아이는 아직 없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서 양가 부모님들이 아기 소식은 아직이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 남편과 나도 자녀 계획이 있었기에 주기적으로 꾸준히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휴일에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집에서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남편에게는 10살 이상의 터울이 있는 여동생이 있는데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시누이를 만난 적이 전혀 없었다. 시누이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평소에 시누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나도 시누이의 존재를 잊고 살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굉장히 기쁜 듯한 얼굴로 시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시누이는 지방에 있는 본가에 가지 않고 취직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시누이가 지낼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당신 엄청 행복해 보인다. 나는 처음 보는 남편의 표정이 신기해서 지나가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했는데 여동생을 오랜만에 보는데 기분이 좋은 게 당연하잖아. 설마 질투라도 하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정색을 했고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내색하지는 않았다. 시누이의 첫인상은 얌전하고 조용한 이미지였고 낯가림이 심한지 나와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퇴근 후에 집에서 여러 번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시누이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다른 곳을 보기 일쑤였고 나에게는 항상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솔직히 시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했는데 남편은 그런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항상 시누이 옆에 딱 붙어 있었다. 동생이랑 드라이브 다녀올게. 당신은 집에서 푹 쉬어. 남편은 휴일에도 시누이와 단둘이 외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거나 유명한 맛집에 다니면서 둘만의 시간을 만끽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집에서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회사에서 맡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 야근의 연속이었는데 체력의 한계가 왔는지 결국 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고 말았다. 다행히 휴일이라서 출근 걱정은 없었지만 고열과 우한 그리고 전신 근육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남편은 나를 걱정해 주기는 했지만 시누이와의 외출 약속이 있다면서 인스턴트 죽을 데워주고 바로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독한 감기약을 복용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목이 너무 말라서 눈을 떴을 때는 벌써 초저녁이 되어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셨고 컵을 손에 쥐고 다시 침실로 향했는데 시누이가 지내고 있는 방에서 여자가 우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나?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방문 앞에 가까이 가서 귀를 대보니 여자의 신음소리가 확실했다. 나는 고열과 약기운으로 멍한 상태였는데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아무 망설임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방 안을 훔쳐보았는데 침대 위에는 시누이와 남편이 격렬하게 합체를 하고 있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순간 거친 숨소리를 내뱉던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다.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이 벌벌 떨렸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일단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이 앉았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남편과 시누이가 옷을 입고 거실에 나왔다. 정말 놀랍게도 두 사람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지금 이 상황이 성가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겨우 붙잡고 분노에 치를 떨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남매가 역겹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아.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옆에 있던 시누이가 나를 비웃으면서 말했다. 이봐요, 언니. 사실은 우리 친남매 아니거든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누이의 말에 나는 순간 사고 회로가 멈추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시누이에게 맞받아쳤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그걸 지금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시댁에 있는 가족 사진은 뭔데? 어차피 전부 들킨 것 같으니까 증거를 보여줄게. 남편은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했고 내 눈앞에 들이밀었는데 신우이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사람이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남편은 냉정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그동안 같이 산 적이 있으니 사실대로 전부 알려줄게. 우리는 6년 넘게 사귀고 있어. 남편의 직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신우이는 남편이 근무 중인 학교에 제자였다고 한다. 두 사람은 교사와 학생의 신분으로 사귀는 사이였고 신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신우이가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부모님은 강한 반대를 하셨다고 한다. 어차피 결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같이 죽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어. 그리고 부모님과 긴 대화 끝에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양육권을 강탈할 만한 작전을 세우고 이혼을 하는 거였어. 아이는 부모님이 키우시게 맡겨버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이었지. 나는 시부모님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까지의 시간들은 도대체 뭐였던 거지? 나는 큰 충격과 허무함에 휩싸였고 바로 짐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부모님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는데 내가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자 두 분 모두 격노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인에게 소개를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부모님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면을 했다.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모든 경위를 이야기했고 남편 측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냈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들키지 않았으면 모르고 그냥 살았을 거잖아. 애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위자료 타령이야. 시부모님은 나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시종일관 이 상황이 못마땅한 얼굴이었고 나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 법대로 해야죠. 이혼 소송 진행할게요. 나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신우이가 내 이야기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 오빠와 내가 불륜을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도 없는 주제에 협박하는 거야 뭐야? 나는 신우이 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옆에 앉은 변호사도 황당해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처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이 모두에게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았잖아. 다들 흔쾌히 허락을 했는데 이게 바로 증거 아니겠어? 시아버지는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변호사에게 2배의 비용을 지불할 테니 녹음 파일을 지우라고 난동을 부렸고 남편 측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변호사도 질려버린 것 같았다. 그 이후에 나는 무사히 이혼을 했고 전 남편과 시누이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리고 나는 전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던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하소연을 했고 전 남편의 동료 교사였던 지인에 의해서 학교에는 전 남편의 더러운 부정행위가 알려지게 되었다. 주위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전 남편은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시누이와 함께 본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겪을 고된 시집살이는 안 봐도 뻔했다. 나는 이혼 후에 친정 부모님과 지내면서 꾸준히 심리치료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병가로 쉬고 있던 회사에 복귀를 했고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과 재혼을 해서 지금은 2 아이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